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20%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16% 상승 마감을 하면서 최근에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강한 모습을 꾸준히 시장에서는 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차전지 섹터가 강했지만 뭐 대형주 조금 별로 움직임이 없었고, 이제 중소형주 2차전지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코스닥도 어느새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큰 조정이 있고 나서 거의 뭐 금요일 오후장부터 하면은 4일 동안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그런 상승을 좀 보이면서 이제 전고점까지 거의 다 또 갖다 붙여놨습니다. 일단은 뭐 한두 달 상승 파동 만들고 한 달 정도 조정받고 뭐 또 한두 달 상승하고 한 달 정도 조정받고 이런 패턴을 가져오면서 이번이 뭐 또 한두 달짜리 조정으로 들어갈 건지 단기 조정 후에 빠르게 상승을 이어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뭐 긴 조정보다는 짧게 그냥 조정 끝내고 다시 흐름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이 상승 흐름을 꺾고 다시 조정의 빌미를 삼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지금 수준을 넘어서서 뭐 예를 들어 뭐 2,000명을 돌파한다든지 이런 수준으로 가면 시장은 조금 더 힘을 다시금 이제 힘을 좀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좀 이제 제가 우리가 재료를 개인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해석하고 매매 전략을 짜고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 제 생각이 바뀌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매매 전략을 짰고 내가 세운 매매 전략을 통해서 실제로 뭐 매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뉴스나 재료들을 뭐 해석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 때문에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게 증가하려고 꿈틀꿈틀 하던 무렵에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좀 많이 다뤄드렸던 거는 이 알서포트라는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딱 이쯤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좀 심상치 않고 이게 다시 한 1,000명대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뭐 코로나 관련주들 뭐 진단키트, 재택, 음압, 온라인 교육주 이쪽이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방송을 한번 했었고 한 두어 차례 했죠. 그리고 나서 좋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진단키트는 이때 당시에도 계속 다뤄드리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논외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뭐 이렇게 1,000명을 다시 돌파하고 1,300명, 1,400명, 뭐 1,600명까지 가는 상황에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이제 4단계로 격상이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불을 뿜었죠.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진단키트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고 아마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진단키트, 재택근무,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온라인 교육주, 음압, 뭐 이런 식, 뭐 배달 포장,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진단키트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이 뭐 재택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 서울이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이제 격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2에서 3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6시 이후로는 뭐 2인까지밖에 모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뭐 사실상 반 셧다운 정도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좀 우려했던 것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확진자가 조금 눈에 띄게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만약에 눈에 띄게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당장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그 수치가 나타나진 않겠죠. 뭐 이번 주 예를 들어 한 뭐 목요일, 금요일 본격적인 4단계 격상에 대한 효과는 다음 주쯤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네가 뭐 꿈틀꿈틀하다가 분위기가 생각보다 너무 급격하게 식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은 반은 틀리고 좀 반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뭐 오늘까지 이제 내일 이제 뭐 잠정치가 나오겠지만 어제 이제 뭐 1600명 부근까지 찍고 오늘도 코로나 라이브를 보니까 어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내일 예상이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뭐 장 후반이나 지금 시간에서 다시 진단키트나 뭐 재택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 반은 틀렸던 것 같고, 반이 맞았던 부분은 뭐냐면, 어제 방송이었나요? 엊그제 방송이었나요? 아무튼, 제가 공략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확진자의 수에, 혹시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굉장히 지대한 어떤 시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택이나 뭐 음압이나 교육 이쪽보다는 확진자 수라는 재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뭐 공급 계약이랄지 뭐 FDA 승인이랄지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시세를 낼 수 있는 진단키트 쪽으로 공략을 저는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제 전략이 맞았죠. 오늘도 사실상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진단키트주들이 잠깐 좀 움직임이 있었을 뿐 생각보다 뭐 재택 쪽이나 이런 애들은 오전에는 움직임이 좀 뭐 많이 있지는 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확진자 수가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자 오후장부터 이제 뭐 재택이나 이런 애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까지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의 어떤 생각이었고요. 근데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1분 1초 단위로 뭐 시간 분초 단위로 계속해서 뉴스가 바뀌고 재료가 바뀌고요. 그거에 따라서 제 관점도 계속해서 변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이라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제가 방송을 찍을 때 제 생각이 A였다가 방송 끝나고 나서 B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이 열렸더니 또 C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장 중에 보면서 D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이라는 게 어찌됐건 한계는 있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뭐 뉴스와 재료의 상황에 맞춰서 내 사고도 유연하게 가져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제는 제가 재택 음압 뭐 교육 이쪽은 별로 공략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증가하는 확진자 수와 어떤 장중에 종목별로 움직임 그리고 들어오는 수급들을 보면서 오늘 진단 키트가 한번 쳤는데 재택이랑 음악 교육주들은 너무 조용했단 말이죠. 근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진단 쪽보다 뭐 재택 교육 이쪽으로 수급이 꿈틀꿈틀 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내일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오늘 한번 반응이 있었던 진단 쪽보다 재택이나 이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장중에 빠르게 이제 찾아서 오후장 뭐 이제 이런 부분에 공략을 했던 게 YBM 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뭐 시간에서 뭐 이제 마감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시간에서 일단 좀 뜨고 있고, 그러니까 매수하고 일단 수익권으로 홀딩했고
종가가 시간에까지 좀 떴기 때문에 아마 내일 뭐 웬만하면은 수익권으로 이제 익절을 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별로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장중에는 또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장의 테마와 뉴스와 재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필요하고요. 어, 무엇보다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뉴스 계속 찾아봐야 되고, 뭐,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들을 계속 발품 파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라는 재료를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왔던 생각들, 매매 전략들을 좀 설명을 드렸던 시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또 다른 말 하네. 이 부분을 말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제가 봐온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말을 많이 바꾸시는 분들이 잘해요. 어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어제는 이 종목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 종목이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제 최악의 종목이 오늘의 최고의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좀 단기 매매를 하시면서 좀 결과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조금 유연하지 못하신 분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A인데 왜 시장은 B 쪽으로 흘러가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A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도 못하고 고집 부리시는 분들 있죠. 내 생각이 옳습니까? 시장이 옳습니까? 무조건 시장이 옳습니다. 내 생각은 그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장이 이렇다고 하면 이런 게 맞는 거거든요. 항상 시장이 옳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게 중요하다. 아무튼 코로나 관련주들은 아마 내일도 또 어느 정도 시세를 낼 가능성이 크고요.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오전에 갈 때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장중에 그 코로나 라이브 보시면서 어떻게 좀 확진자 추이가 될런지 좀 미리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셔가지고 종가 베팅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최근에는 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뭐 진단 키트는 당연히 휴마시스를 대장으로 보고 공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시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 자체가 조금 이제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 매매로 단기 매매를 좋아해서 좀 답답하신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최근에는 뭐 이제 시스웍이나 뭐 PHC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뭐 괜찮다. 아무튼 PHC도 제가 상승 역배열에서 올라온 애들은 한 번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튼 요렇게 좀 진단키트 쪽은 보고 있고요. 뭐 재택 쪽은 뭐 계속해서 뭐 알서포트 그리고 뭐 ECS도 보면은 요 자리 아마도 좀 넘겨주는 모습이 나오려고 이러는 건지, 물론 이제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서 이거는 뭐 차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ECS도 중요한 구간, 전고점 구간에서 이제 쌍봉의 형태인데 뭔가 좀 밀고 올라가는 느낌도 들고 해서 재택 쪽에서 뭐 ECS랑 알소포트, 오늘 뭐 링네트도 좋기는 했는데 얘는 그냥 차라리 9,000원을 넘기면 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링네트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제가 좀 YBM넷을 봤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의미 있는 가격대였거든요. 근데 여기를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부 떡상하던 날 갭 딱 띄어서 넘기고 양봉 만들어 놓고 눌림목이 거의 이제 원위치까지 왔어요. 이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눌림이 나온 거죠. 여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좀 봉 하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략을 한번 해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음압 쪽은 GH 신소재가 대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유상증자 때문에 갭하락을 좀 크게 했다가 이 갭을 이제 메우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음 조금 모르겠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저 같으면 만 원대를 넘겨서 안착을 하면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추가 뭐 반등 나왔다가 맞고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넘어주는 그림을 좀 확인한 다음에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 종목입니다. IB 김영희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윤석열 뭐 정책주 말씀드리면서 일자리 정책주 중에 딱 이 한 종목만 말씀을 드렸죠. 21선 눌림목이 오면은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기다렸고요. 오늘 한 요 정도 가격대를 기다렸어요. 4천 뭐 50원에서 4,100원 정도. 그래서 오늘 안 주길래 이거 딱 코스가 내일 요렇게 이제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요렇게 끝나고 요렇게 가는 코스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매매할 종목이 생겼네 하고 좋아했는데 시간에서 상가를 들어갔어요.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이제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가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오늘 뉴딜 2.0 관련해서 일자리 250만 개 만든다. 요 뉴스로 시간의 상한가를 보내는 느낌이라서 저번에 정책주 관련해서 드렸던 말씀이랑 조금 궤를 같이 하죠. 예전에 제가 정책주 막 이렇게 튀어나올 때 어떤 그 후보 고유의 정책주들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이재명 공공 뭐 배달 정책주, 뭐 소방 설비 정책주, 뭐 무상급식 정책주 이런 거, 뭐 윤석열의 뭐 공동경제 정책주, 뭐 도시재생 정책주 이런 거 말고 얘네들은 물론 이제 시세를 낼 수 있긴 하지만 어떤 뭐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있죠. 그 후보 인물의 뭐 어떤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대선 레이스에서 탈락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테마 자체적으로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누군가 이제 후보 고유의 정책이 아닌 어떤 후보가 나와도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모두의 정책주 이런 애들이 앞으로 무지하게 강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언급드리면서 건설주택 일자리 이거 두 개는 그 어떤 후보의 고유의 정책주들보다 훨씬 강할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아무튼 언급을 좀 드렸었죠. 말씀드린 그대로 시세 막 낼 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막 나올 때 상한가 나온 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어느 정도 뭐 예측이 좀 맞았던 것 같고 최근에 뭐 이제 기본 이재명 주택 정책 관련주랑 뭐 일자리 정책주 요 두 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비 김용을 어제 이제 공략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재명 기본주택 관련주들은 원래는 범양건영이랑 삼부토건이 대장이었는데 얘네들이 이낙연 관련주로 갈아타는 바람에 기본주택 대장주가 부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기본주택 대장주로는 일성건설 정도를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범양건영이랑 삼부토건은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가버렸고 기본주택으로 내가 공략을 해야겠다 싶으면 지금 상한가 뽑고 약간 이제 박스권 고가너리 중인 일성건설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윤석열 관련주들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거에 관해서 언급을 드린 적은 있었지만 뉴스가 일단 좀 나왔어요. 검찰 수사 들어간 걸로 제가 아까
일단 뉴스를 좀 봤는데 요 뉴스도 있었고 어, 그래서 물론 이제 장모 이제 악재 때처럼 크게 뭐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좀 반복이 되어지고 이번엔 또 와이프까지 엮여서 뭔가 좀 악재가 되게 되면 야 이거는 솔직히 조금 치명적일 수도 있다. 뭐 완전히 뭐 정치 행보를 못하게 될 정도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뭐 이제 야권 후보로서 입지가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뭐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윤석열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윤석열 정책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 뉴스 보자마자 절반 매도했어요. 나머지는 하루 이틀만 보고 반등 안 나오면 저는 그냥 잘라버리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재생에서 자연과 환경 웹스 이런 애들도 여기서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꺾이면 상당히 위험한 자리예요. 정원 NCS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꺾이면 위험한 자리다. 그래서 아무튼 리스크 관리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역시 조정이 나오네요. 옵티시스 이제 제가 보면서 뭐 테마도 좋고 좋은 종목이긴 한데 1파동, 2파동, 여기서 3파동을 뽑기는 자리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좀 눌렀다가 기간 조정을 좀 더 거친 다음에 이렇게 3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이 구간부터는 접근을 하지는 못했어요. 접근할 생각도 없었고요. 이 파동에 좀 기간 조정이 너무 짧았다라는 점, 이격이 너무 가파르다라는 점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는 좀 힘들었다. 어찌됐건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또 빼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저는 머릿속으로 일단은 좀 그려지고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만 오늘 강했고 나머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전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어제 제가 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3%, 4%, 뭐 5% 이렇게 10% 오르다가 한번 오버슈팅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추세 타고 가다가 오버슈팅 나오면서 고점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도 이제 뭐 한 16% 나와서 이제부터는 얘도 이제 조금 접근하기가 이제 좀 부담스럽죠.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메타버스 애들은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뭐 1주에서 2주 정도 뭐 조금 조용히 기간 조정으로 좀 가다가 어느 날 잡고 뭐 어떤 뉴스 하나 동반해가지고 뽑아주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두 번 정도 제가 다뤄드렸었던 SD 바이오 센서 혹시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엮일 만한 종목으로 제가 유유제약이랑 동구바이오 제약 이렇게 두 종목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모습이 나쁘지는 않죠. 유유제약은 이미 한번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도 익절을 일단 한번 하고 나왔었고 눌렸다가 오늘 뜬금없이 그냥 한 12% 정도 올랐는데 따로 뉴스는 없었긴 해요. 근데 이제 16일 날 상장이니까 내일 만약에 얘가 못 가면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저희 리딩방 같은 경우는 이제 유유제약을 한번 익절하고 나오고 다시 동구제약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권으로 일단 홀딩 중인데 캔들이 지금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번만 좀 뽑아주면 익절을 하고 좀 나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동구바이오제약이 혹시라도 가는데 내일 이제 유유제약이랑 좀 같이 봐야 되겠죠. 유유제약도 오늘 장중에 보면은 좀 뜬금없었어요. 아무 어떤 재료도 없이 한 12.5% 정도 올랐는데 얘네들 같이 놓고
같이 움직임을 보이면서 간다면 SD 바이오 센서 테마로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되겠지만, 뭐 따로 그냥 뭐 별 같이 움직이는 느낌 없이 뭐 둘 중에 한 종목만 가면 뭐 그냥 개별 재료로 가는 거니까 굳이 이제 16일 상장을 앞두고 재료 소멸로서 내일 뭐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시장 보면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또 제가 관심 종목 드렸던 것들이, 한빛소프트는 이제 좀 애매하네요. 메타버스 애들 갈 때도 그렇게 뭐 막 뚫고 가주는 모습도 아니었고, 오늘 메타버스 밀린다고 뭐 엄청나게 또 하락하지도 않았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떨구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다시 채워 놓으면서 여기 7,500원이라는 이 의미 있는 가격대, 여기를 좀 붙여놓고 돌파하는 모습으로 보려면 내일이나 최소한 뭐 내일 모레 안에는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좀 붙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음봉으로 떨구면 얘는 돌파 실패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딱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돌파 실패로 좀 나온 게 어제 이제 말씀드렸었던 웰크론 한택 같이, 물론 아직 완전히 이제 돌파 실패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얘도 보니까 움직임이 조금 너무 양스럽더라고요. 올려놓고 시간에서 빼고 올려놓고 시간에서 빼고 계속 그래요. 일단은 이 이제 의미 있는 저항대 한 5,000원인데요. 5,000원을 이제 계속 맞고 떨어지다가 살짝 이따 한번 뚫어놓고 다시 이제 종가를 갖다 붙여놨어요. 5,000원에다. 그래서 이거 돌파하겠는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근데 저희도 이제 약간 수익권으로 가지고 있었고 4,800 얼마에 갖고 있었나? 근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서 빼고 오늘 오전에도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팁인데, 가야 할 자리에서 얘가 안 가고 자꾸 더디게 굴면 가지 않고 매물출에 나오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보는 웰크론 한택도 오늘은 무조건 가야 되는 자리였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캔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의미 있는 가격대 넘겨 놓고, 거기다가 최근에 2차전지 섹터 어제 오늘 얼마나 강했습니까? 얘가 예전에 그 LNF 공급 계약 수혜주로 엮이면서 급등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LNF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이 급등시키기에 적기죠. 근데 안 간다?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냥 짧게 그냥 익절하고 여기서 딱 팔았습니다. 여기서 1% 먹고 나왔죠. 에이 더럽다 하고. 그랬더니 오후에 급락하는 모습. 물론 아직 완전히 흐름이 끝난 건 아니지만, 뭐 물론 다시 이렇게 채워놓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대응을 해주는 게, 이렇게 이제 꺾이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꺾이면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채워서 올라가는 흐름이면 조금만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도 무지하게 안 가네요. 뉴스도 조금씩 뭐 나오고 뭐 하는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 뭐 이제 치료제나 백신 쪽이 워낙 조금 약해요. 그래서 그런지 얘도 이제 내일 꺾이면 요거는 정리해야 됩니다. 내일 이제 이렇게 채워 올라가주면 홀딩이고요. 내일 만약에 꺾이죠? 이거는 무조건 좀 일단은 대응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휴원스 글로벌 얘도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 이건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내일 양봉 채우면서 올라타면 홀딩 해보는 거고요. 돌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해서 매매를 해봐야 될 종목으로는 이제 먼저 매각 관련해서 인터파크, 뭐 공교롭게도 동시에 뭐 한샘도 마찬가지고요. 지분을 좀 뭐 판다라고 뉴스가 있고,
뭐 CTC 바이오도 적대적 M&A에 노출되면서 오늘 일단 급등이 좀 나왔고요. 일단 이렇게 좀 멀리 보시면 차트들은 다 괜찮습니다. 인터파크도 좋고 한샘도 너무 좋고요. 심지어 CTC 바이오까지도 너무 좋아요. 차트들이.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음, 거래 대금도 좀 어느 정도 실려줬고 당연히 1순위는 인터파크고요. 한샘도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좋은 눌림을 준다면 한번 매매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CTC 바이오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캔들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금만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비중을 좀 실어볼 만한 건 인터파크고요. 조금 이제 소액으로 눌림이 나오면 해볼 만한 건 한샘이랑 CTC 바이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조금 그 순서가 왔다 갔다 중구난방 인 거는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낙연 관련주 봐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조정 구간에서 매매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지금 제 눈에는 범양건영이랑 부국철강, 요 종목들이 꽤 괜찮아 보입니다. 뭐, 주연테크까지도, 나쁘지 않네요. 일단 거래량도 다 감소하면서 약간 이제, 그러니까 거래량 감소가 동반되는 조정, 가격 조정, 들은 항상 눈여겨봐야 되겠죠. 다만 범양건영이 이제 자리가 조금 높긴 합니다. 그래도 공격적으로 좀 한번 해보실 분들은 이음봉이기도 하고 내일 이제 5일선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한번 공략도 해볼만 합니다. 조금 이제 보수적이신 분들은 한 8,000원 라인 정도, 요 정도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내가 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부국철강은 딱 얘도 이제 딱 여기 전고점에서 오늘 지지받고 저점이 형성이 좀 되어졌죠. 반등이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튼 만약에 얘가 이 오늘의 저점을 지켜주는 형태로 이렇게 캔들이 만약에 형성이 되면 아마 얘는 요 안에서 이렇게 먹을거리를 좀 박스권 형성하면서 고가놀이 형태로 먹을 구간을 좀 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오늘의 이제 저점을 깨는 캔들이 내일 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깨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 이 구간 안에서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요 정도. 6,500원 위아래 뭐 한 6,350원에서 6,800원 사이 정도 요 구간이요. 뭐 주연 테크도 좋은 눌림이 나오면 공략을 충분히 뭐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이제 LG 화학에서 분리막 양극재에다가 6조 정도를 뭐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애들이니까 지금 2차전지 분리막 관련해 가지고 그나마 이제 SK IT는 뭐 워낙 대표 종목이니까 논외로 하고 무거운 애들이잖아요. 얘를 제외하고 뭐 분리막 쪽으로 좀 시장에 많이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에 차트도 괜찮고 오늘 시간에서도 약간 조금 뭐 수상적인 움직임이 있고 예전에 이제 뭐 자동차 화재 나고 이랬을 때 한번 이제 뭐 급등을 했었던 적이 이력이 있는 한송네오텍이라는 종목이 예, 눈에 좀 들어옵니다. 얘가 여기서 이때 이제 상한가를 만들어내고 별로 한 거 없이 쭈쭈쭈쭈 쭉 밀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바닥 따지기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랜 시간 이제 횡보쳤던 바닥을 슬슬 이제 돌리는 이런 흐름이 나와졌고 요 바닥을 탈출했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한 2,000원 정도 요 가격대를 넘어서면 아마 이 윗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가벼운 주가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한번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